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거 좀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문제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도 매년 시험에 5점짜리도 나오고 어떨 때는 뭐 15점짜리도 나오고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감귤, 망감류 같은 거, 뭐 동상의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변경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 놓으셔야 되고, 요렇게 작년에도 여기 인삼 보상하는 손해가 이제 5점짜리로 좀 나왔거든요. 여기도 좀 꼼꼼히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여러분들 문제집 교재 91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91페이지. 문제 1번.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의 저가 종료 이전 보상하는 제와 저가 종료 이후 보상하는 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요렇게 했거든요. 저가 종료는 한정 5종 특약 미 선택세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보장하죠. 그 다음에 한정 5종 특약 선택했을 때는 5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 우박 이렇게 보상을 하고 저가 종료 후에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 우박에다가 일소하고 가을 동상이겠죠. 근데 일소하고 가을 동상에는 부보장이에요. 부보장. 근데 이제 여기서 보상하는 제 조건이 보상 조건이 종합위험일 때고 특정위험일 때고 틀려요. 여기 한정 5종 특약하나 이 저가 종료 후에는 이제 보상 조건이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 우박 똑같아요. 특정한 조건이 붙었을 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문제 바로 있어요. 문제 2번. 다음은 저가전 종합 한정 5종 태약 선택하고 저가 종료 보상하는데 보상 조건인데 가로를 채우라 했거든요. 태풍 강풍 여기 저가전에 한정 5종 특약 선택했고 저가 종료 후에 이제 이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런 것들 보상 조건에 대해서 지금 쭉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쭉 보고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돼요. 태풍하고 강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요. 바람과 그러니까 태풍은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했을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갖다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최대 순간 풍속 14m/s에서 바람을 이렇게 포함하죠. 이렇게 바람 포함인데 요거는 강풍이라고 그래요. 강풍인데 강풍은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소에 나타나는 측정자로서 가장 큰 수치로 자료를 판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 판정할 때는 있잖아요. 항상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 자료로 측정을 해요.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다 그렇게 측정하거든요. 요거는 세계 기상 관측소는 기상청이 설치했다든가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 있잖아요. 여기서 측정한 거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정확히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놓으세요. 자 우박은 정나군과 봉우리 조건이죠. 여기서는 얼음 알게인 얼음대가 내리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엔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비 그러니까 기상특보를 발령했을 때 발령 지역의 비하고 하나 끊어져요. 하나 끊어지고 또는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이 집중호우가 저가전하고 인삼하고 틀려요. 인삼은 24시간이에요. 이런 것들 좀 체크해놓으세요. 자, 이런 거 측정할 때는 항상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기상청 설치,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 있잖아요. 여기서 측정한 거 이런 것도 역동에 측정한 거로 12시간 누적 강수율이 80mm 이상일 때에 이게 보상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재로 발생한 피해고 지진은 자연지진을 말하고 자연지진을 말하면 기상청 규모 5점 이상의 지진 통보가 발령돼야 돼요. 발령될 때에 지진 통보가 난다. 진앙이 과수원이 이치한 시군과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을 갖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진앙이 있으면 여기서 진앙이 발생했을 어떤 시에 그러면 인접한 시군 있잖아요. 이 인접한 시군도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정확히 조금 알아놓으세요. 뭐 이게 가로놓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썰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요거는 뭐 주저리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이 저기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쭉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문제 3번. 요건 이제 5회 때 15점짜리 한번 나왔거든요. 저가전 종합에서 일소담보 피해에 관한 데에다 각각 서술할 수 있는 일소피해 정의, 일소피해 담보조건, 일소피해 담보보험기간 이렇게 있거든요. 담보조건이나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나 똑같아요. 담보라고도 많이 해요. 보상조건을 담보라고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 뭐 담보조건이 뭐야 하지 말고 담보조건이 보상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소는 뭐냐 정의. 폭염으로 인해 보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해 생긴 손해라는 거예요.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돼서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에 검게 걸리나 변색되는 현상. 과피, 겉이요. 과일의 겉과 과육은 과일의 안이요.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갖다 일소라고 한다. 쉽게 해서 시커멓게 이렇게 변한 걸 갖다 일소라고 해. 날이 더워갖고 과일이 시커멓게 타버린 걸 갖다 일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폭염의 정의는요.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세계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이것도 항상 가수원에서 이런 건 다 항상 측정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을 해요. 이거 기상 관측 장비 기상청이 직접 설치해도 되고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면은 그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세계의 기상 관측 자료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에.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이 폭염은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그 발령 기간에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어떻게 되냐.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있잖아요. 일소가 발생한 보험 목적안에요. 이제 보상을 하는데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 있지 않은 폭염특보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는 폭염특보가 발령해야 되고, 이 폭염특보가 낮 최고 기온 연속 2일 이상 33도씩 돼야 되고, 여기 폭염특보 기간 안에, 특보 발령 기간 안에 일소가 발생을 해야 돼요. 자, 가을동상에, 이제 4번 보면 가을동상 정의 담보조건 보험기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을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을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입이 얼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과실 또는 입이. 담보조건은 이제 보상조건이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자가 지속적으로 남은 경우에 인정을 하는데, 자, 이 피해는 단감 떨궁화 품목이 아니에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에요. 나무 전체 입 중 50% 이상 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감 떨궁감은 입을 보상하는데, 단감 떨궁감은 입도 보상하고, 이 피해 왔을 때도 보상하고, 과실 피해 왔을 때도 보상을 해요. 가을동상으로. 근데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해가지고, 가을동상에 와서 나무 전체 입증 50% 이상이 고사를 해야 돼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험기간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저가전 종합, 저가전 우정환자 특약 미선택 시, 그냥 종합위험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가전에. 그리고 과수등 종합위험에서 보상하는 제가 또, 이게 보상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종합위험으로 보상할 때는. 태풍, 자, 문제 5번 태풍을 보면 기상청에서 태풍주 발령할 때 발령지의 바람과 비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기 한정 우정 투약할 때 똑같죠. 태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를 발령해야 돼요. 이때 바람과 비를 보상하고 우박은 똑같고 정남과 봉우리 중에서 얼음 알갱이가 내려서 발생하고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해 농작물들이 얼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잘 봐요. 동상에 종합위험에서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해 농작물들이 얼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감귤 가면은 여기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동상에서 종합위험 보장하는 기관이고 동상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게고 이 정의가 좀 달라지니까 여기 감귤 같은 것도 이제 동상해 특약 잘 봐야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얼어서 발생하는 데고 호우피해요. 호우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은 집중으로 여기서 호우인데 많은 양의 비요. 많은 양의 평균적인 강우에서 많은 양의 비로 발생하는 피해고 강풍 뭐 14m 색깔 이런 거 없고 종합위험에서는 좀 보상 조건이 좀 넓어요. 강한 바람이나 또는 돌풍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는 한 해 물부족에 토양 수분이 부족 있잖아요. 토양 수분 부족에 발생하는 피해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기와 작물의 생명 지장을 초래할 찬기온을 이잖아요. 찬기온.
이게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해는 이제 태풍이나 비바람 등 자연현상, 연안지대 경지 있잖아. 연안지대 해안가 같은데 경지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 피해보는 걸 조해라고 그러죠. 이쪽에 있는데 설에 눈으로 인하고 폭염도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죠. 기타 자연재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위험일 때하고 특정위험일 때고 인삼하고 저가전 종합 있잖아요. 이런 거 호우나 이런 거 폭염 같은 게 정의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자, 조수해는 산화 짐승으로 인해 발생한 거예요. 화재는 화재고, 병해충 세균금으로 발생하는 피해, 복숭아에서 세균금염병 보상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넘어가고, 문제 6번은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인삼이에요. 인삼. 다음은 인삼을 보상하는 손에다 가로를 채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태풍. 자, 인삼의 태풍은 저기하고 똑같아요. 저기 저가전 종합하고 똑같거든요. 기상청의 태풍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고, 또 최대 순간풍도 14m 이상 강풍을 말한다. 요거는 이제 요번에 좀 들어왔어요. 이건 뭐 똑같은 거예요. 강풍을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관측장에 나타난 자료 중 가장 큰 수치값으로 판정한다. 요게 인삼에 이렇게 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으니까 좀 그렇게 알으시고, 복설은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눈을 말해요. 눈. 여기 끊어져요. 눈을 말하고, 또는 이게 기상청에서 이런 그 기상특보를 발령하지 않았어도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의 상태를 폭설이라고 그래요. 신적설은 이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기존에 온 거에다 신규로 이렇게 눈이 내린 거예요. 이걸 신적설이라고 그래요. 집중호우는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비를 말하고, 또 기상특보 없이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상태요. 인삼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 저가전 시간 종합은 12시간이었는데 그게 좀 달라요. 침수, 태풍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인데, 고량 바닥으로 또 침수 높이가 15cm 이상이 물에 잠긴 거라고, 그 상면 있잖아요. 그게 해가름 시설까지 그 물에 조금 살짝 잠겼을 때 그때를 침수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박은 똑같고, 정나온과 봉우리 정원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게나 얼음덩어리가 발생하는 피해요. 자, 냉해, 출하와 전엽기. 출하는 싹이 나는 시기예요. 이렇게 싹이 좀 나오는 거고, 전엽기라는 거, 싹이 나온 다음에 잎사귀들이 있잖아요. 잎사귀들이 형성되는 거. 잎사귀가 형성되는 전엽기라거든요. 해당 지역의 최저 0.5도씨 이하 찬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해요. 자, 이런 것들 알아놔야겠죠. 이렇게 보상 조건 같은 거. 그다음 폭염,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해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 있어야 돼, 이거. 그리고 여기서 폭염은 기상청에서 폭염에 대한 특보 발령 안 해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달라요. 화재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놓으셔야겠죠. 이쪽에 있는데. 자, 6번 이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뭐 올해 또 이 자체로만 안 나오고 또 비교해서 섞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안 오지 말고 요것들도 다 꼼꼼히 여러분들이 문구 이게 끊어질 거 끊어지고 이렇게 꼼꼼히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설렁설렁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또 틀려요, 시험 볼 때. 자, 문제 7번. 복분자 상품을 수학계 시점 보상하는 손해 및 수학계 시후 보상하는 손해를 서술하죠. 수학계 시점 보상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죠. 수학계 시후는 태풍, 강풍, 우박이고, 요게 복분자도 말고 무화과도 마찬가지요. 수학계 시후는 태풍, 강풍, 우박인데, 이거 태풍이 특정 위험 조건 들어가요. 이렇게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비를 말하며,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 바람을 포함한다. 이때 세계에서 관측 장비로 측정할 수 있죠. 가장 큰 자리를 판정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우박은 정나온과 보구리 등과 성장하는 얼음갱이,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를 말한다. 여기에 우박, 여기 이제 얼음 알갱이, 얼음 덩어리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요게 말이 빠져 있네요. 요거 조금 써놓으세요. 얼음 덩어리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손해보장에서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시기와 종기 이렇게 써라고 하는데, 저가전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나무는 자연재해 주수요 화재를 보상을 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요렇게 보면은, 이런 거 내가 노통, 붕괴, 특정, 보병, 피토, 이렇게 했거든요. 나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계약자, 피보험자 및은 법정 대리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고의 중대한 과실,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용농 활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 보상 안 해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요런 거, 여기 이제 요거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요거 피해를 입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또 다시 회생할 수 있다. 요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이것도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관리 잘못해갖고 죽은 것들은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병해충 등 간접 손해에 의한 나무 손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우스, 부대 시설로 노후미 하자로 인해 생겨도 보상을 안 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특별 발령제 있잖아요. 그거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안 하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당연히 보상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도 보상을 안 한다. 이건 전이고, 요렇게. 그래서 이거 계약자, 이거 개자 쓰고, 통상적인은 통자, 붕자는 붕괴, 이게 피해도 피토, 병, 노, 그 다음에 특, 보, 전,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렇게 좀 알아놓으시고, 이거를 뭐 통째로 암기해가지고 이걸 쓰시오, 요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로넣기가 나온다든가, 요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주어주고, 요거 안 주어주고, 요거 안 주어주고, 요거 안 주어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더, 나무 손해 보상하지 않는 죄에다, 이걸 채우시오. 요렇게 가로쳐 놓으면 이런 것들 써야 돼요.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요런 것들은 이 세 개 있잖아요. 요거는 병해충만 해당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으면 나무만 해당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으면 해상 가능한 나무 손해,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 적용으로 인한 나무 손해, 병해충 등 간접 손해에 의한 나무 손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셔야겠죠. 이런 거 남게 해놔야 돼요. 나무만 해당되니까. 저가전조합 나무 손해, Y년 2월 1일에서 Y 플러스 1월 30일인데, 근데 내가 지금 Y년 Y 플러스인데, Y년은 판매 개시년도예요. 판매 개시년도. 요거 Y년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서는 Y년이라고 쓰면 안 되고 판매 개시년도라고 써요.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에서 이듬해 1월 31일 날 끝나요. 저가전조합의 나무 손해보장 보험 기간은. 그리고 이제 판매 개시년도, 여기다 판매 개시년도 써줘야겠죠. 판매 개시년도 2월 2일이 지난 경우 계약 체결 24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Y년이라고 쓰면은 이 단서조항에 꼭 써줘야 돼요. Y는 판매 개시년도다고, Y 플러스는 이듬해 이렇게 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험 나오면 여러분들이 교재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Y년이라고 쓰지 말고 나는 편하려고 그냥 내가 Y년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판매 개시년도라고 쓰세요. 이게 Y 플러스는 이듬해라고 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문제 9번은 제가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은 손해 문제를 조금 약간 응용했거든요. 응용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죠. 이제 요런 거 실질적으로 시험을 좀 요렇게 좀 내줘야 되는데 출제위원들이 요렇게는 좀 안 내요. 안 내고, 근데 혹시 요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좀 알아놓으세요.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 보상 여부를 가능,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 사유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질문이 A씨는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 사과. 이런 것도 잘 봐요. 품목이 사과면 저가전 종합이죠. 보험 가입 후 8월 20일 일수가 발생을 했어요. A씨가 속한 지역은 8월 15일에서 8월 10일까지 폭염특보가 발령했고 8월 17일에서 18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씨가 연속되었다. 폭염특보는 19일 저녁 12시를 지나 해제되었다. 자, 벌써 이거 틀려버렸네. 낮 최고 기온이 낮 최고 33도씨가 넘겨야죠. 이쪽에 33도 넘겨가고 폭염특보 8월 15일에서 8월 19일이고 근데 8월 17일이면 18일 폭염특보 기간은 맞네. 이거 이틀 연속이어야 되고 폭염특보 기간에 이틀 연속이어야 되고 폭염특보 기간에 이틀 연속 33도씨가 넘어야 되는데 30도씨라는 게 안 맞죠? 안 맞고 일소는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 대해서 지나버렸죠? 이게 폭염특보 발령 기간도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상에 해당 안 되죠. 이거 해당 안 돼요. 2번, B씨는 인삼을 재배했다. 폭염으로 인해 육안으로 판별 시 타들어가는 증상이 60%로 이건 맞네. 50% 이상 넘었네. 육안으로 판별 증상이. 폭염특보 없이, 인삼은 폭염특보가 없어도 돼요. 8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최고 기온이 30도씨, 32도씨가 연속되었다. 자, 7일 이상이면 돼요. 여기는 8월 1일이면 8월 10일이면 10일이네. 그거 7일 넘었죠. 7일 이상 30도씨가, 7일 이상 30도씨가 계속되면 되죠. 이게 폭염특보 없이. 이때 육안으로 타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이면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상한다. 2번 맞죠? 보상 조건에 딱 충족하죠. 3번, CC는 포도 농사를 경쟁하고 있다. 호의주부 기상특보가 없었으나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70mm 이상으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포도나무가 피해를 입었다. 자, 포도는 종합위험 부장이죠. 종합위험 이장이니까 호우 있잖아요. 호우경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입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질문 4번. 자, D씨는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과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홍수가 발생하여 연동하우스에 물이 침수해 하우스에는 피해가 없으나 딸기 작물 피해율이 80%가 발생해 경작을 포기했다. 피해 발생 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는 없었다. 없어도 이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 발생해서 경작을 포기해버린 경우 보상하죠. 이거 보상. 요거 원예작물 보상 조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원예작물에서 보상 조건 3가지는 첫째, 시설이 피해가 보고 작물이 피해를 보면은 보상을 해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시설 피해 없이 기상특보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보상을 해요. 그 다음에 시설 피해도 없고 기상특보 재해도 피해도 없는데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 넘었고 작물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 그때도 보상을 하거든요. 이 보상 조건, 원예 시설의 보상 조건 3가지 이렇게 딱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상하는 손에 이렇게 응용해서 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상하는 손에 요 정의만 정확히 알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10번. 사과 등 저가전 종합의 집중 후 포도 종합위험의 호우, 인삼의 집중 후 담보 조건들의 비교 서술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가전 종합 한정 우정 특위가 가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정위험 보상 조건이죠. 요거는 3개 여러분들이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가전 보상 조건 있잖아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했다. 발령 지역의 비죠. 또는 가수원에다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청 관측선 측정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에요. 인삼은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를 발령했다. 발령 지역의 비도 포함되는데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 있대요. 이쪽에 있는데 인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포도는 이런 기상특보 그런 거 없이 많은 양, 종합위험이니까 종합위험에서는 많은 양의 비 있잖아요. 호우가 여기는 이제 호우라고 그러죠. 호우.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을 때에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집중호우나 이렇게 호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종합위험일 때고 인삼하고 저가전 종합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1번 같은 거는 사과 등 저가전 종합의 폭염의 정의 일소 담보 조건, 그 다음에 포도 종합위험에서 폭염의 담보 조건, 인삼의 폭염의 정의 있잖아요. 요게 3개 갖다 비교해서 좀 같이 좀 알아라고 제가 좀 문제를 좀 내놨거든요. 사과 등 저가전의 폭염 있잖아요. 폭염은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기 이틀 연속 30담수 이상이 관측될 때는 폭염이라고 하죠. 담보 조건은 폭염특보 발령 해제할 때 기간이 일수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인삼의 폭염은 이건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그런 거 발령할 필요 없어요. 해당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씨 이상의 7일 이상 지속되면 돼요. 이때 입에 육안으로 판별하는 타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포도는 그냥 종합위험이니까 매우 심한 더위, 이때만 폭염을 갖다 매우 심한 더위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매우 심한 더위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상하는 손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빠르게 왔는데, 여기서 하고, 다음 이제 여기서 짧게 잘라줄게요. 뭔가 짧게 자르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내가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달달달달달달달달 암기를 하고, 자유자재의 응용도 하고, 이렇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설프게 이해만 해가지고 그냥 시험 시간에 못 써요. 써나가면은 정확히 알고 달달달달달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보상하는 데는 병해충 있잖아요. 보상 조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